청년은 우연히 산행을 하다 이상한 모습을 발견하고 촬영을 합니다. 그곳에서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야기가 곧 시작해요. 시작 전에 제게 힘을 줄 수 있는 무료 버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 사연을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인사드릴게요. 새벽 5시, 김혜숙은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7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지켜온 습관이었죠.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우며 하루가 시작됐어요. 45세가 된 아들 성민이지만 여전히 어머니가 차려주는 아침밥을 먹고 출근합니다. 며느리 현아는 화장에 여념이 없었고 20살 손자 태미는 대학교 과제 때문에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해숙은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 시금치나물, 계란말이까지 새벽부터 준비한 반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어요. 성민아, 밥 먹고 가야지. 해숙이 다정하게 말했지만 성민은 시계만 쳐다봤습니다. 엄마,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먹을게요. 성민은 서둘러 밥 한 숟가락만 입에 넣고 일어났어요. 며느리 현아는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태민이 밥 안 먹어도 괜찮아요. 요즘 애들은 다 그래요. 현아의 목소리는 차갑게 들렸어요. 해숙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며느리와 말다툼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얼마나 작아졌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처럼 존재감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해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민아, 할머니가 해준 거 먹고 가. 해숙이 손자에게 말했지만 태민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과제 때문에 바빠요. 나중에 먹을게요. 태민의 대답에 해숙은 아쉬워했지만 이해했어요. 요즘 대학생들은 바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성민이 출근하고 나자 집안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현아는 친구들과 전화 통화를 하며 웃었고 태민은 방에서 과제만 했어요. 해숙은 혼자 설거지를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눈치를 봐야 하나. 그릇들이 물속에서 부딪히며 내는 소리만이 적막한 부엌에 울려 퍼졌어요. 그때 현아가 전화기를 귀에 대고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맞아,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진짜 힘들어. 매일 얼굴 보고 있으니까 답답해 죽겠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 해숙의 손이 멈췄어요. 설거지하던 그릇이 싱크대에 떨어지며 딸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현아는 해숙이 듣고 있는 줄도 모르고 계속 말했어요. 우리 집이 좁은데 혼자 방 하나 다 차지하고 있잖아. 솔직히 요양원이라도 보내고 싶은데 남편이 효자 코스프레 하느라 안 된다고 하네. 해숙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신이 짐덩어리 취급받고 있다는 현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어요. 손에 쥔 수세미가 떨렸습니다. 15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며느리였지만 속마음은 이토록 차가웠던 것입니다. 해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외로워졌나? 젓가락질조차 힘겨웠습니다. 점심때가 되어도 현아는 밖에 나가버렸어요. 어머님,
저 친구들이랑 점심 약속 있어서 늦어질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는 화장을 고쳐 바르며 나갔습니다. 해숙은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김치 한 점 올려놓고 후루룩 소리내며 먹는데도 왠지 목이 맸습니다. 오후가 되자 태민이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해숙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이 집에서 자신을 찾는 사람은 손자뿐이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기분이었어요. 그래, 뭐 해줄까? 계란말이 할까? 네. 태미는 컴퓨터를 끄고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해숙은 정성스럽게 계란을 풀어 프라이팬에 부었어요. 노릇노릇 익어가는 계란말이를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럴 때만큼은 자신이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 대학교에서 발표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태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해숙은 계란말이를 뒤집으며 물었어요. 왜? 무슨 일인데? 교수님이 너무 까다로워서 준비하기 힘들어요. 그래도 할머니가 응원해 주시니까 힘이 나요. 태민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해숙은 완성된 계란말이를 접시에 담으며 말했어요. 태민아, 할머니가 항상 내 편이지. 힘들 때는 언제든 말해. 정말요. 할머니가 도와주실 거예요. 그럼 할머니가 너 편이지. 태민은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가 제일 좋아요. 할머니만 저를 이해해 주세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현아가 들어왔어요. 손에는 쇼핑백이 여러 개 들려 있었습니다. 비싼 브랜드 로고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해숙과 태민의 다정한 모습을 본 현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태민아, 왜 또 할머니 귀찮게 해? 현아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기운이 섞여 있었어요. 해숙은 재빨리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해주고 싶어서 한 거야. 어머님, 태민이 너무 응석바지로 키우시면 안 돼요. 애가 자립심이 없어져요. 현아의 말에 태민은 계란말이를 다 먹지도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해숙은 설거지를 하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손자와의 유일한 시간마저 빼앗기는 기분이었어요. 저녁 시간 성민이 돌아왔습니다. 성민은 피곤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어요. 넥타이를 풀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현아가 다가가 어깨를 주물러 줬어요. 당신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마사지해 드릴게요.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든든해. 성민은 현아의 손길에 몸을 맡겼습니다. 해숙은 부엌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젊은 부부의 다정한 모습이 부러우면서도 자신만 빠진 것 같아 서운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들이 힘들어하면 자신이 위로해줬는데 이제는 며느리의 몫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방해만 되는 건 아닐까? 그날 밤 해숙은 자신의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벽 너머로 들리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오히려 자신의 외로움을 더욱 부각시켰어요. 옛날 사진첩을 꺼내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젊은 시절 성민을 안고 찍은 사진, 돌잔치 때 웃고 있는 가족 사진, 성민의 졸업식에서 자랑스러워하는 모습까지 모든 게 아득한 예실 같았어요. 그때는 내가 이 집의 중심이었는데 사진 속 젊은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때는 꿈도 많았고 희망도 있었어요. 아들이 성공하면 자신도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아들이 성공할수록 자신의 자리는 작아졌습니다.
해숙은 사진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아파트 단지를 비추고 있었어요. 저 멀리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이 집이 자신의 전부였어요. 다른 곳에서 살아갈 용기도 없었고 무엇보다 손자 태민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내일은 조금 나아질까? 해숙은 그런 희망을 품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이 날이 갈수록 매서워지고 있었거든요. 마치 자신을 집에서 내쫓으려는 계획이라도 세우고 있는 것처럼 현아의 행동 하나하나가 의미심장해 보였어요.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해숙은 그저 기우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설마 며느리가 자신을 해치려 하겠어요.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 나쁜 일이 곧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신호 같았어요. 해숙은 이불을 끌어당기며 내일은 더 좋은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느라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어젯밤 현아의 전화 통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래도 오늘은 좀 나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보험 설계사라는 여자가 현아와 함께 거실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해숙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부터 보험 상담을 받다니 말이에요. 궁금해서 부엌에서 귀를 기울여 봤습니다. 어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설계사가 물었어요. 올해 68이세요. 현아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보험금 수령 조건은 충분히 만족하시네요. 만약 사고나 질병으로 돌아가시면 3억 원이 지급됩니다. 해숙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보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혹시 제가 수익자로 되어 있나요? 현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남편분과 공동 수익자로 등록되어 있어요. 설계사의 대답에 현아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해숙은 가슴이 섬뜩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죽음을 돈으로 계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설계사가 돌아간 후 현아는 평소와 다르게 밝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아침 드세요. 현아가 다정하게 말했지만 해숙은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평소 차가웠던 며느리가 갑자기 친절해지니 오히려 의심스러웠어요. 성민이 출근한 후 현아가 해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현아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더 이상 가식적인 친절함이 없었습니다. 뭔 말이니? 해숙이 물었어요. 저희가 이 집에서 편하게 살고 싶어요. 어머님이 계시면 저희 가족이 불편해요. 현아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해숙은 귀를 의심했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자신을 내쫓으려 한다니 말이에요. 현아야,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 해숙이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못하신 게 없어요. 그냥 계시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현아의 말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어요. 해숙의 가슴을 깊숙이 찔렀습니다. 그럼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니? 이 집에서 나가세요. 현아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요양원이든 어디든 가세요. 저희 가족이 평화롭게 살고 싶어요. 해숙은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자신이 평생 살던 집에서 쫓겨나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평생 성민이를 키우느라 고생한 걸 아니. 이 집도 내 돈으로 마련한 거야. 그건 옛날 얘기죠. 이제는 제 남편이 가장이고 저희가 이 집을 꾸려가고 있어요. 현아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해숙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평생을 희생하며 아들을 키웠는데 이런 대접을 받다니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를 쫓아내겠다는 거니. 네, 맞아요. 그래야 저희가 살아요. 현아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본색을 드러낸 것이에요. 그때 태민이 대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엄마 뭐 하세요? 태민의 목소리에 두 사람은 잠깐 대화를 멈췄어요. 현아는 재빨리 표정을 바꿨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태민아. 할머니랑 얘기 중이었어. 하지만 태민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엄마와 할머니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공기 중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태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다, 태민아. 해숙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현아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노골적이 되어 갔습니다. 이웃들과 만날 때마다 시어머니 흉을 보기 시작했어요. 요즘 어머님이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현아는 이웃 아줌마들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치매 초기 증상 아닐까요? 나이 드시면 그럴 수 있어. 이웃들은 현아의 말을 믿었어요. 해숙에 대한 시선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정에서 의심으로 바뀌어 갔어요. 해숙은 이런 분위기를 느끼고 절망했습니다. 현아가 자신을 고립시키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정말 치밀한 년이구나.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 집은 자신의 터전이었고 손자 태민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현아가 갑자기 밝은 표정으로 제안했어요. 어머님, 우리 가족끼리 여행 어때요? 요즘 스트레스가 많으셨을 텐데 기분 전환도 하고요. 해숙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여행을 제안하다니 이상하면서도 반가운 일이었어요. 어디로 갈 건데? 산속 펜션이요. 공기도 좋고 조용해서 휴식하기 딱 좋을 것 같아요. 현아의 목소리에는 묘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어요. 성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엄마. 오랜만에 같이 나가죠. 태민은 처음에는 시큰둥했지만 할머니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동의했어요. 할머니, 같이 가요. 태민의 밝은 목소리에 해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현아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려온 기회가 온 것처럼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해숙은 그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거부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 가자. 오랜만에 가족끼리 좋은 시간 보내자. 해숙이 대답하자 현아는 더욱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제가 모든 준비 다 할게요. 어머님은 편하게 계세요. 현아는 즉시 펜션 예약을 하기 시작했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 여러 펜션을 검색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해숙은 며느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새로웠어요.
하지만 왜인지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며느리가 찾고 있는 펜션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모두 산속 깊은 곳에 있고 사람들의 접근이 어려운 곳들이었습니다. 현아는 특히 절벽 근처에 있는 펜션을 유심히 보고 있었어요. 해숙은 그 모습을 보며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현아는 성민과 조용히 대화를 나눴어요. 당신, 이번 여행에서 어머님과 좋은 시간 보내요. 앞으로는 더 평화로운 가정이 될 거예요. 성민은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도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시니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 하지만 현아의 마음속에는 전혀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이번 여행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펜션 주변 지형을 미리 파악해 두고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여행 전날 밤 해숙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불안감 때문이었어요.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친절이 어딘지 어색했고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내일은 정말 좋은 하루가 될까? 해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달빛이 아파트를 비추고 있었지만 왠지 차갑게 느껴졌어요. 마치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해숙은 불안한 마음을 달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평안하지 못했어요. 아침 7시 가족들은 펜션으로 향하는 차에 올랐습니다. 성민이 운전대를 잡고 현아가 조수석에 앉았어요. 뒷좌석에는 해숙과 태민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산으로 변해갔어요. 어머님, 기분 어떠세요? 현아가 뒤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오랜만에 나오니까 좋네. 해숙이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현아의 갑작스러운 친절이 어색했거든요. 2시간쯤 달려서 산속 깊은 곳에 있는 펜션에 도착했습니다. 주변은 온통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인적이 드물었어요. 공기는 맑았지만 왠지 을씨년스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와, 정말 조용하네요. 태민이 감탄했어요. 펜션 주인이 나와서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약하신 김씨네 맞죠? 네, 맞습니다. 현아가 대답했어요. 주변에 산책로도 있고 절벽 전망대도 있으니까 구경해 보세요. 주인의 말에 현아는 유난히 관심을 보였습니다. 짐을 풀고 점심을 먹은 후 현아가 제안했어요. 어머님, 우리 산책 나가요. 공기도 좋고 운동도 될 것 같아요. 해숙은 조금 피곤했지만 며느리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그래, 나가자. 성민과 태민은 펜션에서 쉬겠다고 했습니다. 아빠는 회사 일 때문에 전화 받아야 하고 저는 과제 좀 할게요. 태민이 말했어요. 현아는 속으로 만족했습니다. 해숙과 단둘이 있을 수 있는 완벽한 기회였거든요. 두 사람은 펜션에서 나와 산책로를 따라 걷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평탄한 길이었지만 점점 가팔라졌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현아가 다정하게 물었지만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어요. 산책로는 절벽 전망대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높이가 상당해 보였고 아래로는 깊은 계곡이 펼쳐져 있었어요. 난간도 낡아 보였고 사람의 발길이 많지 않은 듯 했습니다.
여기서 사진 한 장 찍을까요? 현아가 제안했어요. 해숙은 절벽 가장자리에 서서 경치를 내려다봤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어와 몸이 흔들렸어요. 현아는 해숙의 뒤에 서서 주위를 살펴봤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어머님, 현아가 갑자기 진지한 목소리로 불렀어요. 왜 무슨 일이니? 해숙이 돌아서며 물었습니다. 현아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결심한 듯한 단단한 얼굴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현아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해숙은 본능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무슨 말? 현아야, 갑자기 왜 그래? 어머님이 우리 집에 계시면 저희 가족이 힘들어요. 해숙은 귀를 의심했어요. 이런 외딴 곳까지 와서 다시 그 얘기를 하다니 말이에요. 뭐라고? 현아야, 우리 집에 가서 얘기하자. 아니에요. 여기서 정리하고 싶어요. 현아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존댓말의 정중함이 없었어요. 차가운 본심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해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제가 이 집의 진짜 주인이에요. 그런데 어머님이 계시면 제가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없어요. 현아의 말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되어 갔어요. 해숙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하는 게 맞니? 어머님, 저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매일 눈치 보면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현아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현아야,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 고쳐볼게. 해숙은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못하신 게 없어요. 그냥 계시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현아의 말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어요. 그럼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니? 영원히 사라져 주세요. 현아의 목소리에는 섬뜩한 진정성이 묻어 있었습니다. 해숙은 현아의 진짜 의도를 깨달았어요. 단순히 집에서 나가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예 이 세상에서 사라지라는 뜻이었어요.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 거냐? 해숙이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아무도 없으니까 괜찮아요. 현아는 오히려 침착했어요. 마치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놓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님이 없어져야 우리 집이 살아요. 현아는 해숙의 팔을 움켜잡았어요. 차가운 손길이 해숙의 팔목을 조였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를 죽이겠다는 거냐? 맞아요. 그래야 제가 살아요. 현아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어요. 냉혹한 본심을 완전히 드러냈습니다. 해숙은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15년을 함께 살아온 며느리가 실제로는 이런 무서운 생각을 품고 있었다니 말이에요. 미쳤구나. 정말 미쳤어. 해숙이 현아의 손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아의 힘이 생각보다 셌어요. 어머님, 저항하지 마세요. 이게 모두를 위한 일이에요. 현아는 해숙을 난간 쪽으로 밀기 시작했어요. 해숙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이 미친년아, 나. 조용히 하세요. 금방 끝날 거예요. 현아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차가웠어요. 두 사람은 난간 옆에서 거칠게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해숙은 난간을 필사적으로 붙잡았어요. 제발 현아야, 정신 차려. 저 정신 멀쩡해요. 오히려 지금까지 참고 산 제가 대단한 거죠. 현아는
해숙의 손가락을 하나씩 떼어내려 했어요. 해숙의 손톱이 난간에 긁히며 소리를 냈습니다. 발 아래로는 깊은 계곡이 아득히 펼쳐져 있었어요. 내 죄는 반드시 벌을 받을 거다. 해숙이 마지막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벌이라니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현아는 비웃으며 더욱 거칠게 해숙을 밀었어요. 그때 나이가 들어 약해진 몸으로는 젊고 강한 현아를 당해낼 수 없었어요. 해숙의 손가락에서 힘이 빠져갔습니다. 현아가 마지막 힘을 다해 해숙의 두 손을 억지로 떼어냈어요. 아! 해숙의 비명이 산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몸이 난간을 넘어 깊은 계곡 속으로 떨어졌어요. 굉음과 함께 나뭇가지들이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아는 난간에 기대어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해숙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뭇가지들 사이로 사라져 버렸어요. 끝났다. 현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오랜 계획이 성공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해숙은 기적적으로 중간쯤에 있던 큰 나무에 걸려 목숨을 건졌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지만 의식은 또렷했어요. 현아의 냉혹한 범행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현아는 서둘러 펜션으로 돌아갔어요. 눈물을 짜내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어머님이. 성민이 깜짝 놀라며 달려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어머님이 절벽에서 실족하셨어요. 현아는 오열하며 말했어요. 제가 붙잡으려고 했는데 미치지 못했어요. 성민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빨리 신고해야 해요. 성민은 급히 휴대폰을 꺼냈어요. 구조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구조대요. 사람이 절벽에서 떨어졌어요. 성민의 다급한 목소리가 산속에 울려 퍼졌어요. 한편 계곡 아래에서는 등산객이 나무에 걸린 해숙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사람 있어요. 119에 신고하세요. 등산객의 외침에 구조 작업이 시작됐어요. 해숙은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현아의 범행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아는 해숙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에 휩싸였어요. 모든 계획이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해숙이 진실을 증언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병원에서 해숙은 경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일부러 밀어뜨렸어요. 죽이려고 한 거예요. 하지만 경찰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며 난색을 표했어요. 현아는 완벽한 알리바이를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실족한 사고였다고 주장했어요. 나이가 드셔서 발을 헛디딘 것 같아요. 저도 붙잡으려고 했는데 미치지 못했어요. 해숙의 증언과 현아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가려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해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라고 믿었거든요. 병원 중환자실에서 깨어난 해숙은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갈비뼈 2대가 부러졌고 팔과 다리에 크고 작은 상처가 가득했어요. 하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현아가 자신을 밀어뜨린 그 순간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성민이 병실에 들어왔을 때 해숙은 간절한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봤어요. 성민아, 엄마 말 잘 들어. 현아가 나를 죽이려고 했어.
성민은 어머니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현아가 왜 그런 짓을 해요? 정말이야. 그년이 나를 절벽에서 일부러 밀어뜨렸어. 해숙은 애타게 말했지만 성민은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많이 다치셔서 기억이 혼란스러우신 거예요. 현아가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데요. 그때 현아가 꽃다발을 들고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깨어나셨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현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어머님이 떨어지실 때 제가 붙잡으려고 했는데 미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해숙은 현아의 뻔뻔한 거짓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인연이 나를 밀어뜨렸어. 성민아, 왜 엄마 말을 안 믿니? 어머님, 제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현아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성민을 바라봤어요. 여보, 어머님이 계속 이러세요. 아무래도 떨어지실 때 충격이 컸나 봐요. 현아의 말에 성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충격을 받으셔서 그런 거예요. 현아가 왜 엄마를 해치겠어요? 의사가 병실에 들어와 설명했어요. 환자분이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해 기억 장애를 겪고 계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충격적인 사고 후에 종종 그런 증상을 보이죠. 의사의 말에 성민과 현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숙은 절망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심지어 아들마저 며느리의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정신 멀쩡해. 현아가 나를 죽이려고 했다고. 하지만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해숙이 퇴원했을 때 집안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현아는 이웃들에게 시어머니의 상태에 대해 말하고 다녔어요. 어머님이 사고 후유증으로 이상한 말씀을 많이 하세요. 망상 증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웃 아줌마들이 찾아와 해숙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해숙아, 많이 아프셨지. 며느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왜 그런 말을 해? 부인들은 현아의 말을 믿고 있었습니다. 현아가 시어머니를 해칠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해숙은 이런 상황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나를 밀어뜨렸어요. 정말이라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은 해숙을 불쌍하게 바라볼 뿐이었어요. 며느리가 왜 그런 짓을 해? 사고 났을 때 충격이 컸나 보네. 나이 들면 그럴 수 있어. 수군거리는 소리가 해숙의 귀에 들렸습니다. 해숙은 자신이 미친 사람 취급받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현아는 이런 분위기를 적극 이용했습니다. 정신과 상담을 받으시는 게 어떨까요? 트라우마 치료도 받으시고요. 현아가 성민에게 제안했어요. 성민은 고민했습니다. 어머니의 행동이 평소와 많이 달랐거든요. 그럴까요? 엄마 상태가 계속 이상하시니까 전문의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민의 말에 현아는 속으로 만족했어요. 해숙을 정신병자로 만드는 계획이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태민은 할머니의 말을 듣고 혼란스러워했어요. 할머니, 정말 엄마가 그런 짓을 했어요. 태민아, 할머니가 거짓말하겠니? 정말로 그년이 나를 죽이려고 했어. 해숙은 손자라도 자신을 믿어주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태민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그럴 리 없을 텐데요. 할머니가 많이 다치셔서 기억이 헷갈리시는 거 아닐까요? 태민의 말에 해숙은 더욱 절망했어요.
손자마저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현아는 더욱 대담해졌어요. 어머님, 이제 그만하세요. 아무도 어머님 말을 믿지 않아요. 뭐라고? 해숙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어머님이 사고 후유증으로 망상에 시달리고 계신다고요. 현아는 승리감에 찬 미소를 지었어요. 제가 왜 어머님을 해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해숙은 현아의 뻔뻔함에 말문이 막혔어요. 이렇게 철면피한 사람일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님 큰 소리 내시면 안 돼요. 이웃들이 또 걱정할 거예요. 현아는 오히려 해숙을 걱정하는 척했어요. 해숙은 현아의 뻔뻔함에 분노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아무도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해숙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억울함과 분노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현실이 절망적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미쳤나? 해숙은 자신마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날 절벽에서의 기억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현아의 차가운 목소리, 난간에서의 몸싸움, 떨어지는 순간까지 모든 것이 생생했어요. 아니야, 내가 미친 게 아니야. 해숙은 자신을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현아는 해숙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이상한 행동이라고 소문을 퍼뜨렸어요. 어머님이 밤에 혼자 중얼거리세요. 자꾸 저를 의심하는 말씀만 하시고요. 이웃들은 점점 더 해숙을 이상하게 바라봤어요. 정말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겠어. 동정의 시선은 모두 현아에게 향했습니다. 성민도 점점 더 아내 편을 들기 시작했어요. 엄마, 현아를 그렇게 의심하시면 안 돼요. 현아가 엄마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모시는데요. 아들마저 완전히 현아의 편이 되어버렸어요. 해숙은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집안에서도 밖에서도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마치 온 세상이 자신을 적으로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했거든요. 어떻게든 증명해야 해. 해숙은 이를 악물고 다짐했어요. 현아의 거짓말을 폭로하고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현아는 이런 해숙의 모습을 보며 만족해했어요. 계획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해숙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해숙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곧 현실이 될 것이었어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날 것이었거든요. 태미는 밤마다 할머니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엄마가 정말 할머니를 밀어뜨렸을까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며칠 지나고 보니 뭔가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평소 할머니에게 그렇게 친절하지 않았는데 펜션 여행을 제안했을 때는 유난히 적극적이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다친 후에는 오히려 너무 침착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더 당황하고 슬퍼해야 하는데 말이에요. 대학교 도서관에서 과제를 하던 태미는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할머니의 절규하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태민아, 할머니가 거짓말하겠니? 할머니의 간절한 목소리가 귀에 들렸어요. 그날 오후 집에 돌아온 태민은 엄마 방 앞을 지나다가 멈춰 섰습니다. 현아가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완전히 미친 사람 취급받고 있거든요. 현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무도 그 양반 말을 안 믿어요. 사고 후유증이라고 다들 생각하니까요. 태미는 깜짝 놀랐어요. 엄마가 할머니를 그 양반이라고 부르다니 말이에요. 그리고 할머니가 미친 사람 취급받는 걸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보험금도 곧 나올 것 같고요. 3억이나 되니까 빚도 다 갚고 여유가 생길 거예요. 현아의 말에 태미는 충격을 받았어요. 엄마가 할머니의 보험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태미는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마 정말 엄마가 할머니를 그런 위험에 빠뜨렸을까요? 하지만 방금 들은 대화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며칠 후 태미는 우연히 엄마 방에 들어갈 일이 생겼어요. 엄마가 외출한 사이에 휴대폰 충전기를 빌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책상 위에 펼쳐진 서류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험금 청구 서류였어요. 할머니 이름으로 된 생명보험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수익자란에는 성민과 현아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태미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엄마가 이미 할머니의 보험금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더 놀라운 건 그 옆에 있던 펜션 지도였습니다. 절벽 전망대 부분에 빨간 펜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적한 곳, 목격자 없음, 사고로 위장 가능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태미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엄마가 미리 계획을 세우고 할머니를 그곳으로 데려간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던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하지? 태미는 방에서 혼자 고민했어요. 엄마를 고발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러면 가족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아빠는 어떻게 될까요? 자신은 어디서 살아야 할까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현아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태미는 급히 서류들을 원래대로 정리하고 방을 나왔어요. 하지만 몇 장의 서류는 사진으로 찍어두었습니다. 태민아, 언제 왔니? 현아가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태민에게는 그 미소가 가면 같아 보였습니다. 방금 왔어요. 과제 때문에 컴퓨터 쓰러 왔어요. 태민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날 밤 태민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정말로 할머니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미리 계획된 범행이었던 것이에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가 태민을 불렀어요. 태민아, 할머니 말 좀 들어봐. 태민은 할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여전히 상처투성이었고 눈빛은 슬퍼 보였어요. 할머니, 저 이제 믿어요. 태민의 말에 해숙은 깜짝 놀랐어요. 정말이니? 네, 엄마가 정말로 할머니를 해치려 했던 것 같아요. 태민은 어제 발견한 증거들에 대해 할머니께 말씀드렸어요. 해숙은 손자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나타난 것이었어요.
태민아, 고마워. 할머니가 미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줘서 정말 고마워. 하지만 태민은 여전히 갈등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해숙은 손자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태민아, 너무 부담 갖지 마. 할머니는 내가 믿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하지만 태민은 그럴 수 없었어요. 엄마의 범죄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억울하게 당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도 없었어요. 할머니, 저 더 많은 증거를 찾아볼게요. 며칠 후 태민은 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의 약에 뭔가를 섞고 있는 모습을 본 것이에요. 호기심에 몰래 지켜보니 수면제 같은 약을 넣고 있었습니다. 이건 너무 위험해. 태민은 급히 스마트폰을 꺼내 동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현아가 약통에서 알약을 꺼내 으깨서 할머니 약에 섞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어머님, 약 드세요. 현아가 해숙에게 약을 건네는 모습도 촬영됐어요. 해숙은 의심 없이 약을 받아 드셨습니다. 태민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결정적인 증거를 잡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할머니가 약을 드신 상황이었어요. 태민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할머니께 말씀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잠시 후 해숙이 어지럽다며 쓰러졌어요. 현아는 당황한 척 연기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셔야겠어요. 하지만 태민은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일부러 할머니를 의식 잃게 만든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태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할머니가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도 확보했으니 이제 행동에 나서야 했어요. 그날 밤 태민은 큰 결심을 했습니다. 내일 아침 경찰서에 가서 모든 것을 신고하기로 한 것이에요. 엄마를 고발하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할머니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스마트폰에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담겨 있었어요. 보험금 서류 사진, 펜션 지도의 메모, 그리고 약물을 섞는 동영상까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태민은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꽉 잡았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감옥에 갈 수도 있고 가족은 완전히 파탄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진실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태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달빛이 방을 비추고 있었지만 태민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가족을 고발해야 하는 20살 청년의 마음은 복잡하고 아팠어요. 하지만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엄마의 범죄를 막는 것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었어요. 내일 아침이면 모든 진실이 세상에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태민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결심은 확고했어요. 스마트폰에 담긴 증거들을 꽉 쥐고 경찰서 문을 열었습니다. 신고하려고 왔습니다. 태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어요. 무엇을 신고하시려고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할머니를 죽이려고 했어요. 태민의 말에 경찰관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가족 간의 문제라니 심각한 일이었거든요. 태민은 준비해온 증거들을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현아가 보험금 서류를 미리 준비한 것,
펜션 지도에 적힌 범행 계획,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약물 투여 동영상까지 모든 것을 제출했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증거인가요? 경찰관이 신중하게 물었어요. 네, 어머니가 할머니를 계획적으로 해치려 했다는 증거들이에요. 태미는 각각의 증거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태민의 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했어요. 특히 약물 투여 동영상은 현행범에 가까운 증거였습니다. 우선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시키고 정식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한편 집에서는 해숙이 어젯밤 먹은 약 때문에 아직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현아가 탄 수면제의 양이 꽤 많았거든요. 현아는 해숙이 깨어나지 않는 것을 보고 만족해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완벽하게 처리해야겠어. 현아는 해숙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고사를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 실수로 약을 많이 먹었다고 하면 충분히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았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김연아 씨 계신가요? 현아는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네,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현아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하러 왔습니다. 경찰관이 영장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시어머니 살해 미수 혐의입니다. 현아는 얼굴이 새파해졌어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왜 시어머니를 해쳐요? 하지만 경찰은 이미 태민이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한 상태였어요. 특히 약물 투여 동영상은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현아 씨,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아는 필사적으로 변명했어요. 이건 오해예요. 제가 시어머니를 왜 해쳐요? 그분을 모시고 사는 며느리인데요. 하지만 경찰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영상 증거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때 해숙이 깨어났습니다.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웠지만 주변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경찰이 와 있는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해숙 할머니, 괜찮으세요? 태민이 해숙에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제가 신고했어요. 엄마가 할머니를 해친 증거를 찾아서 경찰에 신고했어요. 해숙은 손자의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어요. 태민아, 고생했구나. 해숙은 손자를 꼭 안아주었어요. 내가 아니었으면 할머니는 계속 억울했을 거야. 태민도 울먹이며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안전해요. 현아는 끝까지 부인했지만 소용없었어요. 태민이 찍은 동영상에는 현아가 직접 약물을 섞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성민이 회사에서 급히 돌아왔습니다. 집에 경찰이 와 있다는 연락을 받고 뛰어온 것이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왜 경찰이 와 있어요? 성민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할머니를 죽이려고 했어요. 태민이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어요. 절벽에서 밀어뜨린 것도 엄마고 어젯밤에 약에 수면제를 섞은 것도 엄마예요. 성민은 충격에 휩싸였어요. 믿었던 아내가 어머니를 해치려 했다니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정말이에요. 이 모든 증거가 있어요. 태민은 스마트폰의 영상을 아버지에게 보여주었어요. 성민은 화면 속 아내의 모습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정말로 현아가 어머니의 약에 무언가를 섞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성민은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여보, 저 정말 억울해요. 현아가 성민에게 애원했어요. 이건 오해라니까요. 하지만 성민은 증거 앞에서 아내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엄마를 그런 식으로. 경찰은 현아를 연행해 갔어요. 현아는 끝까지 억울하다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이건 음모예요. 누군가 저를 모함하고 있어요. 현아가 떠난 후 집안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성민은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믿었던 아내가 어머니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아들아, 너무 상심하지 마. 해숙이 성민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너도 속은 거니까. 하지만 성민은 자책했습니다. 제가 엄마 말을 믿었어야 했는데요. 왜 현아 편만 들었을까요? 태미는 아버지와 할머니 사이에서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엄마를 고발한 것이 옳은 일이었지만 가족이 무너진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아빠, 저 잘한 거죠? 태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내가 할머니를 구한 거야. 성민이 아들을 안아주며 말했어요. 용기 있는 선택이었어. 태민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가족을 고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며칠 후 현아의 범행이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며느리의 시어머니 살해 미수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뉴스에 보도됐어요. 사람들은 현아의 치밀한 계획에 경악했습니다. 이웃들도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게 착한 며느리인 줄 알았는데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네. 해숙 할머니 말이 맞았구나. 우리가 오해했어. 사람들은 뒤늦게 해숙에게 사과했습니다. 해숙은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졌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고 억울함이 풀렸거든요. 하지만 가족이 이런 식으로 무너진 것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특히 태민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미안했어요. 태민아, 힘들었지. 해숙이 손자를 위로했어요. 가족을 고발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까. 할머니, 저 후회 안 해요. 할머니를 지키는 게 더 중요했어요. 태민의 말에 해숙은 감동했습니다. 성민도 이제서야 상황을 정확히 이해했어요. 아내가 얼마나 교묘하고 악독한 사람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현아만 믿고 엄마를 의심했어요. 아니야, 너도 속은 거니까. 해숙은 아들을 용서했어요. 어머니의 마음은 원래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식을 원망할 수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었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현아가 없는 식탁이 오히려 더 따뜻했어요. 진짜 가족만 남은 식탁에서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셋이서 잘 살아보자. 성민이 말했어요. 정말 가족다운 가족으로 말이야. 해숙과 태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더욱 단단해진 가족이 될 수 있었어요. 현아의 재판 날짜가 잡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태민의 증거 때문에 현아는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이제 정의가 실현되는 일만 남았습니다. 진실은 결국 승리하는 법이었어요. 재판날이 되었습니다. 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충격적인 사건이라 언론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해숙은 성민, 태민과 함께 방청석에 앉아 있었어요.
피고인 김연아를 입정시키겠습니다. 법정 경비의 안내에 따라 현아가 들어왔어요. 수갑을 찬 채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평소 화려했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현아는 방청석의 가족들을 바라봤지만 아무도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사건 개요를 설명했어요. 피고인은 시어머니 김혜숙 씨를 절벽에서 밀어뜨려 살해하려 시도한 혐의와 약물을 이용한 추가 살해 시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현아는 고개를 떨구고 앉아 있었어요. 검사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치밀하고 악질적입니다.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 범행이며 한 번 실패한 후에도 약물을 이용해 재차 시도했습니다. 법정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변호인이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합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습니다. 절벽 사고는 순전한 우연이었고 약물건은 오해입니다. 하지만 검사는 준비된 증거들을 차례로 제시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현아가 미리 준비한 보험금 서류가 법정에 제출됐습니다. 피고인이 사건 발생 일주일 전에 이미 보험금 청구 서류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어서 펜션 지도가 공개됐어요. 현아가 직접 적은 메모들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한적한 곳, 목격자 없음, 사고로 위장 가능이라는 글씨가 법정 스크린에 크게 나타났어요.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현아는 얼굴이 새파해졌어요. 변명할 여지가 없는 증거였거든요. 변호인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서가 있을 줄은 몰랐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 증거가 나왔습니다. 태민이 촬영한 약물 투여 동영상이 법정에서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현아가 약통에서 알약을 꺼내 으깨서 해숙의 약에 섞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법정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어요. 현아의 범행이 생생하게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동영상 속에서 현아는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약물을 섞고 있었어요.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행동임이 명백했습니다. 피고인, 이 영상에 대해 변명할 수 있습니까? 재판장이 현아에게 물었어요. 현아는 입을 번딱거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증거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그때 해숙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피해자로서 직접 증언하기 위해서였어요. 해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펜션 여행에 데려갔어요. 처음에는 가족 화합을 위한다고 했는데 절벽에서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해숙의 증언에 법정의 모든 사람들이 집중했어요. 영원히 사라져 주세요라고 말하면서 저를 밀어뜨렸어요. 죽이려고 한 거였습니다. 해숙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돌아온 후에도 계속 약물을 이용해 저를 해치려 했습니다. 현아는 증인석의 해숙을 바라보며 고개를 떨궜어요. 더 이상 뻔뻔하게 부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자신의 죄를 증명하고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태민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손자로서 할머니를 구하기 위해 용기를 낸 청년의 증언이었어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증거를 발견하고 나서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태민은 어떻게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했어요. 엄마의 전화 통화를 엿듣게 된 것부터 방에서 서류를 발견한 것,
그리고 약물 투여 장면을 촬영하게 된 경위까지 모든 것을 증언했습니다. 가족을 고발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생명이 위험했고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태민의 증언에 법정 안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검사가 최종 변론에 나섰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한 가족 갈등을 넘어선 치밀한 계획살인입니다. 보험금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가족을 해치려 한 극악무도한 범죄입니다. 더욱 악질적인 것은 한 번 실패한 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약물을 이용해 재차 시도한 점입니다. 이는 반성이나 후회 없는 확신범의 행태입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변호인도 최종 변론을 했지만 설득력이 없었어요.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에게도 가정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형식적인 변론에 그쳤어요. 재판장이 현아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현아는 일어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네요. 하지만 법정의 누구도 현아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너무나 명백한 증거들이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었거든요. 현아는 자리에 주저앉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재판부가 잠시 휴정에 들어간 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김연아에게 살인미수 및 상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의 판결문이 낭독되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현아는 끝까지 억울하다고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어요. 법정 경비가 현아를 끌고 나가는 동안에도 저항했습니다. 저도 피해자라고요. 시어머니와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하지만 아무도 현아의 말에 동조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족을 해치려 한 것이 변명될 수 없는 범죄였기 때문입니다. 현아는 결국 감옥으로 향해야 했어요. 재판이 끝난 후 해숙은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된 것이었어요. 성민과 태민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긴 악몽이 끝난 것 같았어요. 법정을 나서며 성민이 어머니에게 다시 한번 사과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했어요. 처음부터 엄마 말을 믿었어야 했는데요. 해숙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앞으로만 보자. 태민도 할머니에게 안겼어요. 할머니, 이제 정말 끝났어요. 더 이상 무서워하지 마세요. 해숙은 손자를 꽉 안아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태민아. 내가 아니었으면 할머니는 어떻게 되었을까? 언론들이 몰려들어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가족들은 조용히 피했어요. 이제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으니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해숙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짐을 느꼈습니다. 오랜 억울함이 풀리고 정의가 실현되었어요. 비록 가족 중 한 명을 잃었지만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평화로운 날들이 될 것 같았어요. 거짓과 음모 대신 진실과 사랑이 있는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해숙은 아들과 손자의 손을 잡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어요. 재판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현아는 감옥에서 형을 살고 있었고 집안은 점차 평온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해숙은 오랜만에 마음 편히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거나
위험을 느끼지 않아도 됐거든요. 성민은 현아와의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에 서명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이 허무하게 느껴지네요. 변호사가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힘드시겠지만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성민은 과거를 되돌아봤어요. 현아와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결혼식에서 맹세했던 약속들, 태민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까지 모든 것이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현아는 자신을 속이고 있었던 걸까요? 아마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을 거야. 성민은 자신의 판단력을 되돌아봤어요. 어머니의 불편함을 알면서도 아내의 편만 들었던 자신이 후회됐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어머니를 잘 모셔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집에 도착하자 해숙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녀왔어요, 엄마. 성민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했습니다. 고생했어. 어떻게 됐니? 이혼 절차 다 끝났어요. 이제 우리 가족끼리 새로 시작해요. 해숙은 아들의 말에 안도했어요. 드디어 그 악독한 며느리와 완전히 갈라선 것이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편해지겠구나. 태민이 대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예전보다 얼굴이 많이 밝아져 있었어요. 할머니, 아빠 다녀왔어요. 태민아, 학교는 어땠니? 해숙이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좋았어요. 교수님이 제 발표를 칭찬해 주셨어요. 정말, 우리 태민이 최고야. 해숙은 손자를 보며 흐뭇해했어요. 처음에는 엄마를 고발한 것 때문에 친구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걱정했지만 오히려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격려해주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할머니를 구한 영웅이라고 하는 친구도 있어요. 태민의 말에 해숙은 웃음을 지었어요. 영웅이라니 과찬이야. 하지만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할머니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을 보냈어요. 텔레비전을 보며 웃기도 하고 옛날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현아가 없는 집이 이렇게 평화로울 줄 몰랐어요. 엄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성민이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제가 현아만 믿고 엄마를 의심해서 죄송해요. 아니야, 다 지난 일이야. 해숙은 아들을 용서했어요. 원래 어머니의 마음이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해숙과 태민은 산책을 나갔어요. 그 악몽 같은 사건이 일어났던 산 근처였지만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이상 과거에 얽매일 이유가 없었거든요. 할머니, 그때 정말 무서우셨죠? 무서웠지. 하지만 태민이가 있어서 이겨낼 수 있었어. 해숙은 손자의 손을 꽉 잡았어요. 태민이가 용기를 내지 않았으면 할머니는 계속 억울했을 거야. 저도 많이 고민했어요. 가족을 배신하는 것 같아서요. 아니야, 내가 진짜 가족을 지킨 거야. 거짓말하는 사람이 가족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지. 해숙의 말에 태민은 깊이 공감했어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혈연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현아는 15년을 함께 살았지만 결국 남남이었고 태민은 할머니를 위해 용기를 낸 진짜 가족이었어요.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성민이 마중 나왔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산책 좀 했지.
해숙이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앞으로 자주 나가셔야 해요.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요. 성민은 어머니를 더욱 세심하게 챙기기로 다짐했어요. 그동안 너무 무관심했던 자신을 반성했습니다. 현아에게만 신경 쓰느라 정작 가장 소중한 어머니를 소홀히 했었거든요. 저녁 시간 세 사람은 함께 요리를 했어요. 해숙이 태민에게 김치찌개 끓이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태민아, 김치는 이렇게 볶아야 해. 네, 할머니, 이런 식으로요. 그래, 잘하네. 부엌에서 나는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오랜만에 들리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성민도 설거지를 도우며 함께 했어요. 엄마, 제가 할게요. 아니야, 같이 하자. 가족이니까. 세 사람이 함께하는 저녁 준비는 그 어떤 고급 레스토랑보다 따뜻했어요. 밥을 먹으며 성민이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가족답게 살아요. 서로 솔직하게, 진심으로요. 그래, 그렇게 하자. 해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밀이나 거짓말은 이제 없어. 태민도 동의했습니다. 네, 앞으로는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할게요. 그날 밤 해숙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어요. 악몽도 없었고 불안함도 없었습니다. 진실이 승리한 평화로운 밤이었어요. 태민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더 이상 무거운 비밀을 지고 살지 않아도 됐거든요. 성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좋은 아들이 되자. 현아와의 결혼 생활에서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가족의 진짜 의미를 깨달은 것이었어요. 몇 달 후 세 사람은 다시 산에 갔어요.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닌 기념으로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 가족이 진짜 시작된 거네요. 태민이 말했습니다. 진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줬어. 해숙이 대답했어요. 산 정상에서 세 사람은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행복한 미소를 지은 채로 말이에요. 현아라는 어둠이 걷히고 진짜 가족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해숙이 아들과 손자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살자.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산바람에 실려 멀리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진실과 사랑이 승리한 아름다운 결말이었어요. 비록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더욱 단단해진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거짓과 이기심은 결국 무너졌고 진심과 용기는 빛을 발했어요. 해숙은 이제 정말 마음 편히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아들과 손자의 사랑 속에서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태민도 할머니를 지킨 자부심으로 더욱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민 역시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앞으로는 어머니와 아들을 위해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해가 저물어가는 산 정상에서 세 사람은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멀리 보이는 마을에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저마다의 가정에서 저마다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 사람만큼은 확신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를 믿고 지켜나갈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진실과 사랑으로 뭉친 진짜 가족의 힘을 믿고 있었거든요. 해숙의 반격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악이 선을 이길 수 없다는 진리가 다시 한번 증명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진짜 가족이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라는 것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